네, 원내대표 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제가 광복 77주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광복절에는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서 주요한 국정 방향을 발표해 왔던 게 관례였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국정에 대한 비전도 제대로 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유만 외쳤는데 이게 딱 20세기 중반 미소 냉전 시대의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취임사 때도 그랬고요. 지금 세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자유만 외치고 있어서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되돌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단 한마디 이와 관련한 언급도 없었는 반면에 야수꾼이 신사참배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답을 내놓으라라고 하고 있는 일본에게 조속한 관계 개선을 하자고 하는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부자 감세가 핵심인 경제 정책도 실패한 이명박 정부 시즌 2라고 해왔는데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라면 대북 정책마저도 이제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국민들은 잇따른 인사 실패와 독단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70% 이상의 국민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좀 제대로 해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포고와 수재복구 과정에서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를 확산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전반을 재설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100일에 앞선 광복절 기념사에는 이 국민들의 그 준엄한 경고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국정 운영을 국민들의 경고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총장 하듯 검찰 신복 몇 명을 데리고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제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수혜에 미안합니다. 국민은 수재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퇴근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름의 폭우와 폭염이 지나면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서민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즉 다중채무자 비중이 22.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집계를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앞서 원내대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신선 채소 가격이 17%나 뛰었고요. 수입 쇠고기는 22%, 조기는 29%, 명태는 21% 상승하는 등 추석 성수품들의 가격도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팍팍한 서민 물가를 책임질 수 있는 물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 대책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메우고 지원할 부분은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수해에서 반지하 주거민들의 사망 사건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국민의 비극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OECD는 2030년까지 최고 주거 기준 이하의 가구를 제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상징하는 지옥고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임시대책으로 말만 하고 또 공연불로 그쳐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최고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대책을 세운 바 있는데 차제에 최고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북구 원내